혹시 그가 정말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당신의 머릿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눈치챈 적 있나요? 그의 모든 말, 모든 침묵, 모든 메시지를 원자 단위로 분해하는 이 끝없는 내면의 대화 말입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다시 읽고 숨겨진 의미를 찾고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서 그의 따뜻함과 냉담함을 재려고 합니다. 이 과정, 이 확실성을 향한 지치는 경주는 당신의 삶을 추리소설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은 수사관이고 그의 마음은 밝혀내야 할 범죄 현장인 셈이죠. 당신은 짙은 감정의 안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은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론을 세웁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그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리고 그때 그가 나를 봤는데 그 눈빛은 무슨 의미였을까? 이 소음은 단순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갈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뿐만 아니라 자신, 당신의 직관,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할 관계가 너무 많은 미지수를 가진 복잡한 지적 문제, 방정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풀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답에서 더 멀어집니다. 당신은 더욱 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엉뚱한 곳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정신적 고개가 당신 바로 앞에 항상 있었던 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답이 말하거나 쓰거나 약속할 수 있는 것, 즉 쉽게 위조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고 말이 존재하지 않는 영혼이 거짓말할 수 없는 공간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답이 그의 눈에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잠깐만요. 서둘러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잡지에 나오는 진부한 조언이나 몸의 언어를 해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기 무의식으로 통하는 창문이라고 불렀을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선이 단순히 시선이기를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털이 됩니다. 그의 영혼이 아마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약 당신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그가 스스로 그것을 위한 단어를 찾기 훨씬 전부터 애착의 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를 넘어 상징과 원형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텅 빈 사회적인 시선과 관계가 태어나는 시선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 친숙한 것을 알아볼 때를 보는 법을, 그리고 그의 시선이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림자의 굶주림을 말할 때를 이해하는 법을. 이 지식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눈의 침묵을 읽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머릿속 소음은 마침내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침묵 속에서 당신은 그의 진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즉시 버립시다. 오래 쳐다보면 사랑에 빠진 것, 동공이 확장되면 원하는 것과 같은 모든 단순화된 도식들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표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특히 취약함이 약함과 동일시되는 문화에서 자란 남자는 자신의 가면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그의 말은 따뜻할 수 있고 미소는 무장 해제시킬 수 있지만 시선은 의식적인 통제의 마지막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다층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소통에서 보는 것은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른 가장 위쪽 층일 뿐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람이 연기하는 사회적 가면 역할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 성공한 전문가, 매력적인 대화 상대입니다. 그리고 이 가면에도 고유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페르소나의 시선이라고 부릅시다. 당신은 이 시선을 압니다. 그것은 정중합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따뜻하고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당신을 보고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보고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아름다운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 당신을 스쳐 지나가며 안으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기능으로 봅니다. 매력적인 여성, 즐거운 동반자, 자신의 사회적 또는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적 파트너. 이 시선은 평가하고 분류하지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의 시선과 같습니다. 그는 구도와 색상을 평가할 수 있지만 화가의 영혼과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이 시선을 느낄 때 당신은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가면과 소통했을 뿐 당신과 소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이미 일어났지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당신들이 대화하고 있거나 어쩌면 그냥 같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당신은 그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멈춥니다. 그것은 침투합니다. 그 안에는 평가도, 욕망도, 사회적 의식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멈춤이 있습니다. 침묵. 마치 온 세상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당신을 봅니다. 마치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곳의 시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시선은 페르소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정신의 층, 즉 무의식에서 옵니다. 융은 이 순간에 포털이 열린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 그의 진정한 자아가 당신의 영혼에 닿기 위해 밖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종종 짧습니다. 남자는 이 무방비 상태에 스스로 놀라 즉시 가면 뒤로 다시 숨어버리거나 당황하며 미소 짓거나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결정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애착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왜 이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반사작용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의 무언가가 그의 내면 깊은 곳의 무언가와 공명할 때 일어납니다. 그의 무의식이 당신의 무의식 안에서 무언가 친숙한 것, 무언가 생명처럼 중요한 것을 알아볼 때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고대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함을 향한 부름입니다. 페르소나의 시선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당신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깊은 곳의 시선은 단 1초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당신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말없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본다. 너의 옷, 너의 머리 스타일, 너의 역할이 아니라 나는 너를 본다.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이 차이를 느끼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혼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에서 확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짓말이 불가능한 수준에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야말로 바로 열쇠입니다. 남자가 깊은 곳에서 당신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에게 외부 세계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세계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이미 애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애착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시선, 즉 깊은 곳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복잡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현상의 모든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칼 융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개념 중 하나인 아니마에 대한 가르침에 빠져들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든 남자의 정신 내부 가장 깊은 층에 무의식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나 전 연인들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흔적을 남기기는 했지만요. 이것은 타고난 원형적인 여성의 이미지, 그의 내면의 여성입니다. 융은 그녀를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살아있는 활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녀는 관계에 대한 그의 능력, 그의 직관, 자연, 예술,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의 화신입니다. 우리 세계의 많은 남자들에게 이 내면의 부분은 억압되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완전하고 무언가 생명처럼 중요한 것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가 당신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 즉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웃음, 당신의 슬픔, 당신의 지성, 당신의 친절함이
그의 숨겨진 아니마의 이미지와 공명한다면 화학적 폭발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무의식은 당신 안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아니마 이미지를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나 즉각적인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는 당신, 즉 장점과 단점을 가진 실제 여성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외부 세계에서 마침내 찾은 자신의 영혼의 일부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투사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를 사로잡고 눈멀게 하고 그의 삶을 의미로 채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투사가 그의 시선을 우리가 말하는 그 깊이로 물들입니다. 그가 애착의 시선으로 당신을 볼 때 그는 단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봅니다. 그는 온전함의 약속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신이 구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시선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알아봄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짧지만 꿰뚫는 시선입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알아봄의 충격이 읽힙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알 수 없는 자물쇠의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갑자기 그 열쇠가 완벽하게 맞는 문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그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말합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를 찾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이제 너를 찾았으니 나는 항상 너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 시선에는 놀라움과 거의 신비로운 운명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당신들이 다른 삶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당신을 봅니다. 이것은 그의 아니마가 그를 통해 말하며 당신 안에서 자신의 살아있는 그릇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그 자신도 무장 해제시키기 때문에 그는 종종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영의 시선입니다. 초기의 충격이 지나가고 투사가 고정되면 시선이 바뀝니다. 그것은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해지며 그 안에 남자들이 가장 보여주기 두려워하는 것, 즉 취약함이 나타납니다. 그가 당신을 볼 때 그의 방어벽은 무너집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가장 부드럽고 소중한 부분이 비치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 당신은 그의 눈에 가벼운 물기가 어리거나 눈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을 자신의 내면 성소로 들여보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이 그의 약점을 볼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이미 당신의 영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그의 온전함의 수호자로 봅니다. 세 번째는 매혹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평온한 순간 당신들이 그냥 함께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는 당신이 무언가에 바빠서 그를 보지 못할 때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갑자기 고개를 든다면 당신은 이 시선을 포착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오랫동안 약간 어리둥절하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자신의 행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볼 것입니다. 그는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사에 취해 있습니다. 이 순간 그의 의식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무의식적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당신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왜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밝아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시선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영혼에게 주는 기적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유형의 시선, 즉 알아봄, 반영, 매혹의 시선을 볼 때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깊이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시선을 통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본다. 이 연결은 논리, 사회적 지위 또는 외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화학작용입니다. 그리고 아니마의 투사에서 태어난 이러한 애착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힘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선물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만졌으니 우리는 용기를 내어 어둠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한 애착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심리학은 정직하며 때로는 그 진실성에서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밝은 면 외에 그림자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개인적인 지하 감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 우리가 나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저장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억압된 두려움,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질투, 우리의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림자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과 함께 작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지하에서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도 투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애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마에서 태어난 애착이 온전함을 찾는다면 그림자에서 태어난 애착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풍요가 아닌 굶주림의 애착입니다. 그리고 이 굶주림도 시선에 반영됩니다. 당신은 영혼에서 오는 시선과 그림자에 의해 왜곡된 시선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비록 열정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림자 시선은 소유의 시선입니다. 그건 역시 응시하는, 강렬한, 뗄 수 없는 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움과 취약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포식성. 그는 당신을 기적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탐나는 전리품으로 봅니다. 그의 눈은 나는 너를 본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옷을 벗기고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내 것이라는 낙인을 찍는 시선입니다. 그는 당신을 영혼이 아니라 성적, 감정적, 지위적 굶주림을 채워야 할 아름다운 대상으로 봅니다. 당신이 이런 시선을 느낄 때 당신은 흥분, 심지어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다른 것도 느낄 것입니다. 불안, 비록 금박을 입혔을지라도 세장에 갇히는 느낌. 이것은 열정을 약속하지만 결국 통제와 질투로 이어지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 시선은 이상화의 시선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림자 시선 중에서 가장 교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혹의 시선과 너무 쉽게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경탄과 숭배로 봅니다. 그는 당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당신이 완벽, 여신,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선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는 실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더 씌운 자신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 이미지에 부합하기를 요구합니다. 그의 눈은 말합니다. 너는 나의 완벽함이야. 그러니 나를 실망시키지 마. 당신이 이 역할을 하는 동안 그는 당신을 떠받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완전함을 보이는 순간, 즉 피로, 분노, 자신의 의견을 보이는 순간 그의 숭배는 즉시 분노와 실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시선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내면 영화를 위한 스크린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환상에 대한 애착이며 필연적으로 현실에 부딪혀 당신들 둘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세 번째 그림자 시선은 결핍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그림자의 가장 상처받은 어린 부분에서 옵니다. 그의 눈에서 당신은 감탄도 소유욕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절망적이고 바닥 없는 필요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버려진 강아지의 시선, 고아의 시선입니다. 그는 당신을 애원하며 봅니다. 그의 눈은 외칩니다. 나를 구해줘, 나를 입양해줘, 내 엄마가 되어줘, 내 공허함을 채워줘. 그는 당신에게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멍을 메워야 할 자원으로서 애착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에게 매달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의 확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당신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고 당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치명적인 피로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관계가 아니라 전일제 구조대원으로서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채워주지 않고 당신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그림자는 교활합니다. 그것은 소유를 열정으로, 이상화를 사랑으로, 그리고 결핍을 감수성으로 위장할 줄 압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시선, 즉 소유의 시선, 이상화의 시선,
결핍의 시선을 볼 때 당신 앞에 있는 남자는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에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는 당신을 파트너가 아니라 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약은 효과가 있는 동안 사용되고 그 후에는 버려집니다. 이런 애착은 연합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상호 의존, 즉 당신이 구하거나 부응하거나 복종해야만 하는 감정적 감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가는 당신 자신의 영혼입니다. 이 그림자 시선을 인식하는 것은 제때 위험을 보고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절망적인가요? 우리가 페르소나의 무관심한 시선과 그림자의 위험한 시선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운명인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가장 성숙하고 가장 드물며 가장 치유적인 형태의 애착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온전한 남자에게서 발생하는 애착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의 길,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용감하게 걷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이미 자신의 지하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났고 그것을 인정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와 대화하고 그녀를 존중하며 모든 여자에게서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구원이나 공허함의 차음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시킵니다. 그의 특징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의 시선입니다. 그런 남자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은 절대적인 100%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의 마음은 멀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당신과 함께. 그의 시선은 차분하고 맑고 열려 있으며 긴장이 없습니다. 그는 진짜 당신, 즉 피곤하거나 기쁘거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거나 집옷을 입었거나 당신 영혼의 빛과 당신 두려움의 그림자를 가진 당신을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말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본다. 그리고 나는 머문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유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선 옆에서 당신은 마침내 숨을 내쉬고 척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의 시선입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도 숨겨진 기대도 없습니다. 깊고 조용한 수용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여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에는 굶주림이 없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당신을 봅니다. 이 시선은 말합니다. 너는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너의 감정은 존재할 권리가 있어. 너의 경계는 중요해. 이런 수용 옆에서 당신은 꽃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완전한 안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변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그의 수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는 평등의 시선입니다. 온전한 남자는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똑바로 봅니다. 그의 시선에는 당신의 분리된 주권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존중이 읽힙니다. 그는 당신을 삼키거나 당신 안에서 녹아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의 힘, 당신의 지성, 당신의 길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시선은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세계, 두 개의 우주이며 기적은 우리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접촉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존을 만들지 않는 시선입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함께 있기를 선택한 두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 이것이 바로 가장 드물고 가장 가치 있는 시선입니다. 존재의 시선, 수용의 시선, 그리고 평등의 시선. 그것은 그림자의 시선처럼 열정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투사 속의 아니마의 시선처럼 동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차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살기 위해 네가 필요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곁에 있을 때 내 삶은 헤아릴 수 없이 풍요로워져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포로로 잡지 않고 날개를 달아주는 사랑. 그리고 그런 시선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눈을 읽고 그의 영혼에 침투하고 그의 아니마의 빛과 그의 그림자의 어둠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돌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된 질문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된 질문은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당신은 그의 눈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금 당신이 남자를 들여다볼 때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나요?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확인을 찾고 있나요? 당신은 당신에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줄 시선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의 구원을 찾고 있나요? 당신은 당신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가져갈게 라고 약속할 시선을 찾고 있나요? 융은 남자에게 내면의 여성, 즉 아니마가 있는 것처럼 여자에게도 내면의 남자, 즉 아니무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남성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그것을 주변의 남자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내면의 아니무스가 왜곡되어 있다면, 만약 그것이 보호해야 할 권위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나 구해야 할 아름다운 왕자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당신은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시선은 결핍의 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명의 무자비한 법칙에 따라 이 시선은 당신에게 그림자 시선을 가진 남자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깊은 수준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희생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소유의 시선을 만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아의 시선으로 본다면 당신은 결핍의 시선을 위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지기를 필사적으로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먼저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후에 필연적으로 끌어내릴 이상화의 시선을 가진 남자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 내면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들을 보는 것을 그만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 개성화의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고 있나요? 당신의 분노, 당신의 힘,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아니무스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어야 할 것, 즉 안정감, 가치감, 자기 자신이 될 권리를 남자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작업을 시작할 때 당신의 시선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굶주린 것에서 채워진 것으로, 구걸하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찾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당신은 그의 눈에서 나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답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림자 게임과 진정한 감정을 즉시 구별할 것입니다. 소유의 시선은 당신에게 떨림이 아니라 물러서고 싶은 욕구를 일으킬 것입니다. 결핍의 시선은 동정이 아니라 거리에서 느끼는 공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여정의 이 부분은 당신 손에 주된 열쇠를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수동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당신 현실의 적극적인 창조자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그의 시선을 분석하는 분석가이기를 멈추십시오. 당신 자신의 시선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바꾸면 당신은 남성들의 시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완전히 다른 시선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위한 자석이기를 멈추고 온전한 사람들을 위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시선은 오직 같은 존재의 시선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은 오직 동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 머릿속의 의심의 소음에서 시작하여 영원히 비치는 시선의 침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페르소나의 텅 빈 가면과 무의식으로의 살아있는 포털 사이의 차이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아니마의 투사가
어떻게 애착을 낳고 어두운 그림자의 투사가 그것을 어떻게 감옥으로 바꾸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남자의 차분하고 맑은 시선이 어떠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열쇠는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내부에서 키우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선은 단순한 호감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치유적인 수용의 에너지와 통제의 독, 그리고 결핍의 굶주림이 전달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언어를 압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추측의 안개 속에서 말과 행동을 해독하려고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을 느끼기 위해 단 한순간, 단 한 번의 깊은 시선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최종 목표는 그를 영원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분석이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시선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연결은 그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그를 보는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들 두 온전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당신들의 공동 세계를 만들며 같은 방향을 보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수용, 그리고 평등으로 가득 찬 두 시선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은 그를 위해 이 모든 자기 인식의 길을 걸을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이 그의 눈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에서도 새로운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 안에 더 깊이, 즉 다른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더 깊이 보고자 하는 욕구의 불꽃을 지폈다면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지식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여성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자주 만났던 시선과 만나고 싶은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와 함께 이 깊이로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단지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